월영목주입니다. 자, 오늘 12월 21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뭐 특별하게 새롭게 막 나온 그런 이 큰 이슈를 동반하는 내용들은 크게 없었는데, 일단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택 관련 지표들을 착공 허가 건수들이 나왔는데,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줄었습니다만 컨센보다는 조금 나았고요. 허가 건수는 컨센보다도 훨씬 못 미쳤고 전월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약간 혼조세의 지표들이 나왔는데, 주택 착공 건수나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착공이 됐다.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그 뒤에 착공을 할 테니까 그런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일단 건설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이 영업 활동이 이제 본업이 진행된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제 경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원자재도 사야 되고요. 이제 착공을 이제 하게 되면 고용도 창출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같은 것도 가구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야 되잖아요.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얘가 의미하는 바는 경기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혼조세였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흐름을 보였으니까 썩 좋지는 않다.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여전히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아시아 시장에 충격을 줬던,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충격을 줬던 일본의 사실상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YCC를 늘리는 부분 0.25%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좀 올랐고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미국 시장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그나마 무난하게 좀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반등이 조금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의미였는데,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많이 부족하죠. 뭐 이게 양봉이라서 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보합권 마감이니까. 근데 이제 뭐 다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반등이 좀 괜찮게 나왔으니까.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어제 8% 이상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개별주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중에 시총 비중이 큰 애가 급락을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엔화 가치의 상승은 지금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BOJ 발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엔화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환율이 생각만큼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은 아침에 발표됐던 20일까지의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적자폭이 또 커졌다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결선 투표 했었을 때요. 상원, 조지아주 결선 투표 했었을 때, 이게 뭐, 의회에서 누가 장악하느냐는 이미 결정이 났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향후 예산안 관련해서 공화당이 만약에 조지아주를 갖고 가게 되면 조금, 덜컹거릴 수 있는 상황, 셧다운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이겠지만 연방정부의 예산안 합의가 일단 어제 나왔습니다. 부드럽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악재일 수도 있었던 내용이 일단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요렇게 만들어놔서 좀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반등 캔들이기는 합니다만 거래량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급락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강한 반등 캔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던 나이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오늘 밤 일단 관련 종목들
상승세가 조금 나올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내일 이제 장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우려를 좀 할 수 있는 부분, 반도체 섹터에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반도체 업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못합니다. 전망이.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양봉으로 올려주면서 일단 이 위로 확실하게 올라서야 이 자리 확실하게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캔들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이 자리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그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어제 무난하게 그나마 소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강보합권 출발을 예상을 했었는데 강세 출발을 했죠. 강세 출발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일까지의 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부터 내려 찍는 흐름 나왔습니다. 일본 지금 오늘도 지금 눌리고 있는데, 뭐 그 일본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자국의 상황이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워낙 전 세계에 자금들이 많이 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뿌려져 있는데, 그 자금들이 회수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그 영향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일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20일까지의 수출입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이 부분이 조금 더 작용을 하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고요. 지금 현재 다시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무방에는 계속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오전 중으로 바닥을 잡을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반등 강도가요, 아직은 지금 반등 강도가 조금 나오려고 합니다. 요 각도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죠. 요 각도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반등 강도가 조금 나오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확실히 바닥 잡고 돌려줍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강도는 조금은 아쉽다. 일단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조금 전부터 요전까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무방에 글을 쳐드릴 때 일단 반등 강도가 조금 약한데 분봉상으로 조금 강도라도 조금 키워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들 지금 매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물 매도는 조금 줄고 있고 선물 매도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게 부담이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분봉 수급상 반등 강도가 조금은 나오고 있어서 이것만 조금 더 강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반등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등 나와야 되는 날이고요. 사실 미국 시장도 어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날이었고 우리 시장도 어제 그저께 반등이 나왔어야 되죠. 근데 지금 그저께 반등 못 나왔고 어제 반등 못 나왔고요. 이틀 연속 지금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온 상태에서 오늘은 반등을 줘야 되는 상태고, 오늘 반등은요 2430포인트 위로 확실하게 올려주면서 2350포인트 위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이게 일단 바닥 조금 확실하게 좀 잡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바닥 잡고 돌려주는 흐름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각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2350포인트 위까지 좀 올려줄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위로 올려준다면 2340포인트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 오늘 코로나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음압병실 관련해가지고 이게 윗꼬리들 좀 달았는데, 제가 무방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진짜 순수하게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중국의 음압병실 부족한 게 이게 지금 바로 얘네들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게 테마입니다. 일시적인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 관련 sektor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인데 윗꼬리들을 조금씩 달고 있네요. 그 다음에 철강 섹터들, 아침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철강 섹터들, 오르기는 오르는데 포스코 외에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오르는 섹터들이, 종목들이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없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 SDI, 삼성전자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공구음원, 비스토스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안랩, JYP 엔터 정도 눈에 띕니다. 지금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느냐? 기존의 미국 증시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 미국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줄어드는 건 지금 2배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금리 인상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난다. 당연히 그 부분 어느 정도는 맞겠죠. 근데 금리 인상이 지금 어제 오늘 얘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올 초부터 지금 시작해서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내년 초 정도면 금리 인상이 끝납니다. 근데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거래대금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외국인들 진짜 얼마 안 되는 자금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정말 작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지수가 막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범위는 좁지만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 상황에서 보면 이 내용입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 이거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결정이 나야 지금 현재 10억에 맞춰가지고 일정 정도는 빠져나간 상황이 있고요.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직 전혀 손 안 대고 있는, 100억으로 상향될 거라는 얘기 때문에 전혀 손 안 대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더라라고 하면, 그들이 예를 들어 지금 10억으로 결정이 나든, 그 사람들은 10억으로 결정이 나든 30억으로 결정이 나든, 그럼 이 지금 100억 기준으로 맞춰놓고 들어왔던 자금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어오는 수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빠져나가고 나서 내년 되면 보통은 다 들어오잖아요. 일부 들어오겠죠, 내년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10억이나 30억으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나중에 다시 빠져나간다 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훨씬 더 이전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년 말 되면 그 금액조차도 또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면 박스피 결국은 못 벗어납니다. 이 상황들을 계속 지금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건 야당 여당을 가릴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기업들의 어떤 우리 그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중역들이라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밥그릇 싸움 한다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결정 사항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 그 사람들 놔두겠습니까, 오너가? 다 잘라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이념 논쟁만 할 게 아니고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을 했었을 때 국민들 민생과 관련된 직결된 부분들은 일단 같이 처리를 해놓고 이념 싸움 할 거 이념 싸움을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거죠. 좀 더 높은 명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민생 문제를 볼모로 지금 이념 논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20억, 30억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들, 결국은 죄송합니다. 우리 자본시장, 증권시장의 거래 대금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외국인들의 작은 장난질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최근 중소형주들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계속 하반기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인 거죠. 중소형주들은 특히 다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게 지금 빨리 결정이 나야 합니다. 빨리 결정이 나야 하는데 지금 오늘 21일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런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요. 중소형주들 지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뭐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스닥 더더욱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변동성도 코스피에 비하면 훨씬 큽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들어올 물량은 없는 상황. 이러니까 다른 종목들에게도 전 영향이 없는 다른 종목들에게까지도 시장 투심이 안 좋으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 양도세 회피 물량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증권시장의 규모, 거래 대금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향후 우리 시장의 어떤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주주 요건을 사실 조금 높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제 규모가 세계 뭐 10대 경제 안에 들어간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증권 주식 관련해 가지고 딴 건 모르겠고요. 이 금융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제도 자체도 거의 뭐 한 40권, 50위권 수준의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거래 대금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많이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은 세계 10대 안에 어림도 없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발전을 진짜 원하고 국민들의 삶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이뻐서, 대주주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같이 살자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지금 사실 좀 답답합니다. 지금 정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가장 약하잖아요. 가장 약한 시장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개선 조짐이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당장 나하고 관계 없다라고 해도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목소리를 자꾸 좀 높여야 된다. 이 부분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뭐 30억이든 뭐 30억이든 10억이든 결정이 나서 빠져나가게 되면 급락 한번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뒤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연초부터 다시 일부 금액들이 좀 들어올 테니까, 그럼 내년 연초에는 조금 분위기가 괜찮을 수는 있겠다. 일단 뭐 그런 정도는 있는데, 이거 상황을 조금, 그러면 결국은 또 박스피 상황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상황 막으려면 최대한 대주주 요건 금액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게, 가능한 한 높아지는 게 좋겠다.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오전 말씀 마치겠습니다.